실적 발표가 돼서 주가가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귀신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근거해서 놓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기술, 핵심기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반도체고요. 앞으로 홀세일 수요에 기반한 성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물론 1년이냐 2년 시간의 그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에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의 사이클을 놓고 볼 때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 말씀도 중론인데 아마도 구글 실적도 잘 나왔는데 테크들이 약간 힘을 못 쓴다. 약간...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걸 다시 해석하면 아까도 연거푸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이 좀 과도 또는 조금 오버슈팅 돼 있었다. 그럼 그걸 분명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선 그래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과정들이 매년 한두 번씩 있습니다. 주가가 오버슈팅하면 어느 정도 해소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뭐 내재된 기본적인 변동성 아니겠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변동성을 대세 하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하우스는 그런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하고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적어도 이제까지 연초 이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또는 2, 3월 달에 CPI 갑자기 축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빠졌던 그 기억나시죠? 1, 4분기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20몇 프로인가 한번 빠진 날이 있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석할 겁니까? 그걸 과도하게 올랐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변동성이 지나지 않지 않을까?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이 주가가 빠지면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전문가님들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건 선반영입니다.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면 실적이 잘 나와 주가가 오르는 건가? 그럼 이제 이번에는 오르네요. 이제 후반영입니다. 근데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 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철저하게 지금 사견입니다, 이건 기자님. 그런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리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게 저희 하우스는 이제 매크로 지표 데이터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자꾸 펀더멘탈 데이터 말씀드리지 시장이라는 게 꼭 펀더멘탈과 데이터를 막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정말 다양한 생각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도 제가 스큐 지수, 블랙스완 지수 말씀드리겠지만 블랙스완 지수 같은 거는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센티멘털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뭐 소위 전문가라고들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장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며 심지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는 뭐 그래도 명분은 되겠죠. 잘 나왔으니까 그런 건 이제 그때그때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추세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CPI, PC, 뭐 PPI, 물가지수 이런 걸 봐도 먼스온먼스가 최근엔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단기 움직임을 갖고 판단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추세적인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건 먼스온먼스도 발표하지만 항상 YOY를 같이 발표해요. 그럼 YOY 1년 전 대비해서 이게 올라가니 떨어졌니를 보는 게 매달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털리 조금 더 유의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 5월 기준으로 팩트셋 제가 아는 미국의 독립 리서치 하우스 중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전망하는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올해 2024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EPS 성장 전망치를 발표한 게 정확히 1, 4분기 6%, 2, 4분기 9%, 물론 이 9%는 지금 9.8% 정도로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3, 4분기 8%, 4, 4분기 13%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가에는. 그럼 분기별로 6%, 9%, 8%, 13%인데 주가가 꼭 그렇게 움직이더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발표가 돼서 주가가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소위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데이터를 근거해서 놓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질문 주신 건 그 확률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을 하고 향후의 추세가 우상향을 할 건지 우하향을 할 건지 뭐 그 정도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시장을 대응하는, 또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최근처럼 지금 한 두 번째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AI 관련한 검증 과정 뭐 이런 거 또는 반도체 기주가 끌어왔다가 지금 훅 떨어지는 거, 이거를 대세 하락장으로 볼 거냐 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거냐, 이건 이제 본인의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또 드리기 위해서 또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의 인터뷰 자료를 또 준비하시는 것이고 저도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 아닐까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방금 실적과 주가와 관련된 얘기, 시장의 이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막연한 기분으로는 실적이 안 좋은 건가? 실제로 좋은 게 맞나? 주가가 흔들리니까. 네, 주가가 흔들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기업 실적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네. 참고로 제가 페이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까지 S&P 500 기준으로 41% 정도의 기업이 시작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8%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평소 수준이 한 70에서 75% 정도라고 봅니다. 지난주까지 40%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78%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은 일단 통계치로만 보면 갈수록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팩트셋이 2023년도 한 해 EPS 성장 예상치를 13.4%인가 예상을 했고요. 2025년 내년 한 해를 14.5%인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업 실적 개선세는 지금 유지 중이라는 거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지금 7페이지에서 보시는 그 자료가 뭐 매출액 성장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만 놓고 보면 팩트셋이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해주거든요. 실제 발표된 기업 실적을 갖고 놓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 주황색, 바차트에서 보여준 주황색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개 업종의 기업 이익이 얼마나 성장을 했더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파란색이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겠죠. 수치는 제가 일일이 소개 안 드리겠지만 한 달 전 6월 말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제 기업 이익에 성장되는 수치가 7월 26일이라고 되는 칸에서 보시면 11개 업종 중에 적어도 7개 업종이 한 달 전 예측치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내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보다 더 큰 성장이 돼야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주가라는 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다가 주가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펀더멘털이 기업 실적이라고 한다면,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또는 뭐 경기 펀더멘털이 되겠죠. 경기 펀더멘털은 이따가 언급드릴 테니까 기업 실적에 다시 수렴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최근에 좀 빠졌던 게 이렇게 견조한 상승세에 결국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 패턴상, 추세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 실적 방금 그래프 보셨던 것처럼 보면 이제 한 달 전보다 한 달 이후에 더 이 7개 섹터에서 네.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기업 보면 이익 성장률이 유지되거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만큼 확실한 지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럼요. 말씀. 기업 실적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이제 진짜로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왜냐면 실제로 반도체 장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조금 긴 얘기를 한두 마디만 먼저 드리고 차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센티멘트가 개선된 게 올해 초부터 사실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유튜브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막 화랑이었고 막 불붙고 이런 업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그때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변을 드렸었냐면, 이제까지의 반도체 수요는 리테일 수요였다. 그러니까 핸드폰, 뭐 PC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이 쓰는 리테일 수요잖아요. 근데 그 개인들이 쓰는 그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수요 시장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였다는 얘기죠. 적어도 핸드폰 포화 상태였고 PC도 포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반도체 이 업종의 어떤
성격은 약간 시클리컬한 업종으로 구분이 됐어요. 아직도 그런 시클리컬한 색채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을 보는 거는 당시부터 저희가 드렸던 변은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홀세일 수요에 기반한 성장이 다가올 거다. 우리가 기자님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선진 기술, 핵심 기술, 우주 기술 아무거나 다 대보세요.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뭔가 수요에 기반한 게 인공지능인가요? 기업들의 홀세일 수요에 기반한 뭔가 1980년대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시장은 수요자들이 만들어내고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급자들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런 시장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견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도 공급자, 기업들이 끌어가는 새롭게 창출해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달이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기술, 핵심기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반도체고요. 앞으로 홀세일 수요에 기반한 성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물론 1년이냐 2년 시간의 그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에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의 사이클을 놓고 볼 때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다음 섹터가 뭐가 뜰까? 우리가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은 로봇 산업에 투자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로봇이 개발되고 로봇이 보편화된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생각을 심플하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7월 17일 날 에버코어 ISI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8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What's your view on semi스라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니네 뷰는 어때? 살 거야, 팔 거야? 거의 압도적인 3분의 2, 70%만큼의 참여자들이 반도체 업종 살 거다. 라고 답을 했고 그 옆에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기반해서 S&P 500이 2024년 연말까지 몇 포인트 갈 것 같아?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한 70% 80% 되는 참여자들이 5,600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는 이런 설문조사가 그렇게 크게 유의성이 있는지는 많이 기대지는 않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데이터 기반이고 실제 정보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미국 참여자들,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든 참여자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미국 현재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고 흐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더 살 거고 기반으로 했을 때 S&P 500이 지금 수준보다 적어도 5,600, 6,000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희망도 희망을 반영을 했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근거 있는 데이터 컬렉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좀 유추해 보는 거죠. 네. 아직도 이제 반도체 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만한 지표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도 반도체를 사고 이걸 기반해서 S&P 500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적어도 뷰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네, 거죠. 그 뷰가 이제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또 미국 시장 전망할 때 블랙스완 얘기를 하나 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해요. 네. 이게 전혀 예기치 못한 데서 검은 백조가 톡 튀어나오는 그렇죠. 게 블랙스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블랙스완이라는 게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사건, 아주 쉽게 표현드리면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검은 백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사실 이 블랙스완 지표라는 게 CBOE, 그러니까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있습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계속 발표하는 지표인데 사실 그동안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히 히트를 쳤죠. 전망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의 변동성을 볼 때 빅스 지수를 보죠.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빅스 지수라는 거는 S&P 500의 주가 흐름만 갖고 향후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을 예측해 내는 그런 단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큐 지수를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참고를 하고 있는데 스큐 지수라는 거는 풋옵션과 콜옵션에서 외가격이죠. 그러니까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중에 외가격이라는 건 쉽게 표현드리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데 전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곳에 그냥 확 질러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중에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살 때 외가격으로 쭉 질러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예측이던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거든 간에 시장이 정말 예상하지 못할 만큼 수준의
폭망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에 배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옵션의 매매량을 갖고 발표하는 지표예요. 의외로 설명력이 굉장히 높고요. 단 우리가 예상 못한 최근 한 일주일 반 정도 상당히 예상 못한 큰 낙폭이 있었죠. 이런 예상 외의 낙폭이나 그 등락의 좀 설명력이 이렇게 높은 지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이 지표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가장 오른쪽에 빨간 그 점선을 제가 쌓아놓은 그 바로 앞부분에 살짝 스파이크하고 쑥 떨어지고 있죠. 스파이크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2, 3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 지표도 볼러틸리티 인덱스처럼 이 외가격의 풋옵션, 콜옵션 매매량을 갖고 발표를 하는데 향후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크했던 시기가 한 2, 3주 전이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만드느라 바빠가지고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뜨지?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근데 그때 데이터 그림 너무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펀더멘털 데이터 나쁘지 않았고 뭐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상한데 일시적인가 이랬는데 과연 지난 2주 동안 그냥 예상치 못했던 낙폭이 한꺼번에 훅 오더라는 거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적어도 과장 섞어서 한 15년에서 20년 이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할 때 예상 외의 낙폭은 의외로 설명력이 높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최근에 제가 빨간색 그래프 그려놓은 것 중에 한 3주 전에 한번 스파이크 쭉 했다가 최근에 쑥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가격의 풋옵션, 콜옵션은 매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의 등락폭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에 배팅하는 수요가 확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변동성이 이제 훅 줄어들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추세는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표 스큐 데이터를 블랙스완 지수 또는 스큐 지수라고도 합니다. 되게 블랙스완 지표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조금 대비하는 효과를 그렇죠. 볼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약간 빅스 지수를 많이 활용하는 것들 네네. 이 사실 사후 대응 같은 느낌인데 빅스는 그러니까 다시 제 식견을 토대로 그냥 정리해드리면 빅스는 그냥 간단하게 시장이 흔들리는 추세 정도 반영. 그러나 이제 블랙스완 지수, 이 스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예상 외 큰 폭에 크게 급등을 하든지 크게 뭐 이게 폭락 또는 훅 빠지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좀 유용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